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멀리 살아서 자주 보지는 못하고 또 자주 연락은 하지 않더라도 늘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요. 또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고 편한 사람, 굳이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지 않아도 즐거운 대화가 끊이지를 않고, 혹은 할 말이 없더라도 서로 침묵하는 그 순간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참 편안해집니다. 자, 지금 이 시간만큼은 저희 투자의 신이 여러분의 그런 편한 친구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수요일 1부 시작하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전문가님의 넥타이 색깔이 참 화사하고 좋습니다. 저는 이 넥타이 하고 오실 때가 괜히 좋더라고요. 뭔가 전문가님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화사한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1시간 동안 종목 진단 빠르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앞으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1시간 귀 쫑긋 세우시고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종목 상담 신청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3가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인 내용들도 함께 남겨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전화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여러분들 투자의 방향성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인사 나누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할까요? 오늘도 역시나 우리 개근상 받으시는 우리 단골 시청자분들 반올림 100%님, 레제비츠님, WTN님, 또 서단계 1년차님까지 오늘 일찍부터 함께 해주셨습니다. 레제비츠님께서는 다음 주 화요일 최고 기온이 마이너스 9도, 영하 9도예요. 다음 주에 또 추워지는군요. 저는 미세먼지는 좀 심하더라도 따뜻한 게 훨씬 좋은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대비를 좀 든든하게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동백꽃 피는 날님, 저도 정각 출석이요 라고 하시면서 9시에 또 출석 체크해 주셨고, 오승님 반갑습니다. 또 벙벙님, 그리고 봄님도 모두 잘 오셨네요. 불꽃 쫄보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준호님과 마그마님의 이름까지 보이고 있어요. 상록수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신기수 전문가님 항상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채팅창으로 들어오셔서 반갑게 인사 나눠주시고요. 궁금한 내용들도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모조리 다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릴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남겨주시고 전화 상담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야기 종목 상담 신청받는 동안 오늘 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시장의 힘은 그리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기는 했는데요. 오늘 장 한 줄 정리 어떻게 하셨어요? 네, 일단 뭐 기대도 불안도 다 같이 있는 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지금 이제 기대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상반기 때 마감이 될 것 같다. 뭐 이제 그런 기대감도 있는 반면에 그 금리 인상이 마감이 될 것 같다라는 어떤 이제 그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은 경기 침체가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 특히 이제 지금 4분기 실적 시즌에 접어드는데 실적들 다들 안 좋다고들 그러는데 주식시장은 지금 반등이 나와 있고 삼성전자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는데도 시장 반등 나온 이후에 더 갈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여기서 그만 갈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방향성을 지금 잡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미국 시장이 뭔가 좀 앞에 서가지고 방향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계속해서 지금 혼조권 장세가 지금 연출되고 있고
개별 종목 장세만 좀 그 연출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미국 증시가 좀 방향성이 좀 나와야지 해결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장에서의 조금 이러한 이슈들을 살펴보자면 일본의 이슈가 좀 있기도 했고요. 미국에서 실적 발표도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장이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이제 그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네. 뭐 여기에서 뭐 적극적으로 뭐 단타 하실 분들이야 뭐 단타 잡아서 하시면 되지만은 예, 그런 게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매일매일 순환매가 도는데 어느 쪽에 갈지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예, 오늘은 이쪽이 가는데 내일은 또 다른 쪽에 가고. 그래서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때에는 오히려 조금 관망을 좀 하시면서 네. 시장 상황을 좀 보시는 게 오히려 좀 나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뭐 나는 가령 이제 이번에 뭐 가령 시장이 좀 4분기 실적 시즌 때 안 좋다고 그래서 좀 눌린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제 한 2분기, 3분기 가다 보면 이제 시장이 이제 올라갈 거는 거의 확실하거든요. 나는 그런데 배팅하겠다 싶으시면은 좋은 종목 골라가지고 좀 모아가시는 거 이런 거는 가능해 보이는데, 네, 근데 전반적으로는 좀 이제 약간 좀 여유를 좀 가지고 시장의 방향성을 좀 탐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설 연휴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또 FOMC를 앞두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 가장 여러 가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주도주가 딱히 아주 힘이 강한 끌어줄 만한 섹터가 또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점이 더욱더 우리의 투자를 조금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조금은 기다림의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그 안에서 또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빠른 대응 전략과 그리고 꼼꼼한 분석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투자의 신에 여러분들의 종목 올려주시면서 그에 대한 해결책들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유튜브 채팅창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 신청 남겨주세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세 가지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종목에 대해서 꼼꼼한 분석과 함께 앞으로의 전략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02-325-8200번 전화 상담도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 상담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담은요. 오늘 첫 번째부터 반가운 전화가 연결이 되어 있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에 굉장히 힘차 보여서 저도 좀 기분이 좋은데 종목도 아유, 좋은 종목 가지고 계시는지 네,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종목은 그냥. 네네. 아유, 힘드시구나. 네. 아니에요. 자, 그래도 전화 연결되셨으니까 한번 해결책 찾아볼 거고요. 어떤 종목 네네. 궁금하세요? 미래 나노텍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5,500원에 15%입니다. 15,500원에 15%. 알겠습니다.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건가요? 아니면 네, 최근에? 이달 중에 매수한 것 같은데요. 네네. 자꾸 빠져가지고서 이거 손절을 해야 되는지 너무 좀, 답답하시구나.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오늘도 뭐 많이 빠졌잖아요. 맞아요. 그동안 좀 많이 좀 25,000원대에서 쭉 많이 빠져서 이제는 반등 나오나 바닥을 좀 다지나 하고 사셨을 것 같은데 오늘 네네. 심지어 더 많이 빠져버리니까 네네. 이제 좀 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그 방법을 저희와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수 네네.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그 미래나노텍은 뭐 보고 사신 거예요? 이게 이 증권방송을 보다 보니까 예. 여기 나오신 출연자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지금 사가지고서 뭐 큰 돈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한 18,000원대까지는 볼 수 있는 거니까 괜찮을 거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길래 미래나노텍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한번 보니까 전에 갔던 금액도 세고 그래서 이 정도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사봤더니 이렇게 푹 떨어지네요. 그래가지고 전 당혹스러워가지고서 전문가님한테 이거를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일단 지금 매수하신 데가 이제 뭐 121선 지지나 21선 지지 같은 것들 좀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긴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런 종목들은 테마주기 때문에 수산화 리튬 관련 테마주거든요. 미래나노텍에 자회사가 있는데 그 자회사가 미래 첨단 소재라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수산화 리튬이라는 거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요즘 네. 2차 전지 쪽에 리튬이 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수산화 리튬 가격이 엄청나게 뛰어버렸어요. 계속 품절이기 때문에 이쪽에 그 수산화 리튬 관련주들이 다 같이 올랐는데 그 중에서 나노텍도 상당히 선두에 있는 1등주에 속합니다. 많이 올랐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테마성으로 오른 종목들은 꼭 가격을 되돌림을 하죠. 그리고 되돌림하는 과정에서 한 번씩 한 번에 쭉 빠지기보다는 이제 한 번씩 반등이 나왔다 또 주저앉고 반등이 나왔다 주저앉고 이런 형태로 빠지는데 121선 정도면 한번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해볼 수 있는 데서 그 매수는 하신 거예요. 단지 테마주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하실 때는 내가 손절선을 어디를 정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들어가는 데가 이 자리가 매수는 가능하지만 내가 바라본 어떤 매수 포인트가 훼손이 돼버린다면은 나는 팔아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121선 지지를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셨으면은 어제 이제 121선이 깨졌기 때문에 어제 손절을 하셨어야 돼요. 그럼 미래나노텍이 지금부터 그럼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정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현재로서 차트상으로만 본다면은 지난 1월 6일에 저점이 또 깨졌죠. 그래서 계속 하락 중이에요. 그래서 계속 역연자로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빠질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빠지다 물론 반등이 뭐 나오긴 나오겠지만 여기서 뭐 12,000원까지 빠졌다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내일 당장 반등이 나올지 이런 것도 알아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지금 이미 121선이 깨졌고 지금 계속해야지 좀 하락 추세를 진행을 하고 있다면은 잘못하면은 이런 종목에 한번 물리면 정말 오랫동안 또 고생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눈 딱 감고 그냥 팔아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팔아버리네. 어제 이제 사실은 매도 타이밍이었는데 어제 놓치셨기 때문에 어제 120선이 깨질 때 손절하셨어야 되는데 타이밍 놓치셨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너무 많이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시가에서 그냥 팔아버리십시오. 네. 그래요. 내일이라도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 한번 매도 타이밍 잘 잡아 보시고요. 다른 종목들 또 저희가 정보 전해 드릴 테니까요. 수익 꼭 챙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자, 미래나노텍 오늘의 첫 번째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오늘 상담 창구 활짝 열려 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투자의 신 일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바로바로 종목에 대한 해결책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많으실 텐데요. 지금 바로 유튜브와 전화를 통해서 저희와 대화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매수 문의도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02-325-8200번으로 전화 상담도 계속해서 열어두도록 할게요. 자, 그 사이에 올해는 성투님 오셨네요. 이용민님과 제네시스님도 반갑습니다. 종목도 올려주고 계셔서요. 저희가 하나씩 확인을 하도록 하겠고요. 무쏘님께서 막걸리 사이다가 맛있어요 라는 댓글을 또 올려주셨는데 얼마 전에 그렇게 막걸리랑 사이다 섞여 있는 아예 그런 캔이 나오더라고요. 저 얼마 전에 최근에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맥주 말고 저는 요새 그게 조금 더 땡기는 것 같고요. 상노수님께서는 지금은 로봇과 AI입니다 라는 댓글도 남겨주셨네요. 확실히 오늘 장에서도 좀 잘 올라가기도 했고 로봇가 시장의 조금은 주도주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종목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앞으로의 전망들, 지금부터의 대응 전략들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그 타이밍도 저희와 함께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상담 신청 많이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봄님이 올려주신 HLB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33,800원이고요. 비중 5% 가지고 계시네요. 대응 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꾸벅 하시면서 인사와 함께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HLB 오늘 37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살짝 손실을 보고 계시는 구간이고 최근에 기대감으로 좀 급등을 했었지만 뚫고 올라가지는 못해서 조금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HLB 하면 저는 리보세라닙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데 이 모멘텀 아직도 유효한 건지 영향력 어떻게 가져가면 좋은지 대응 전략 어떻게 짤까요? 예, HLB 리보세라닙은 지금 일단 시험이 되게 순항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생동성 시험에도 이제 이거 뭐냐면 이제 생물학적으로 동등하다. 이제 원래 리보세라닙하고 이 회사가 생산하는 거하고 동등하다라는 부분이 입증이 됐다. 이제 상품성이 있다라는 소리죠, 그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뉴스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 회사도 이제 나중에 뭐 바이오 쪽의 심리가 좀 좋아지면은 안 올라갈 종목이 아니죠. 근데 지금 요즘에 보면은 이쪽 제약 바이오 쪽의 심리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들은 정말 예전 같으면 상한가 갔을 만한 뉴스가 나왔는데 그것도 한 건이 아니고 두세 건이 계속 나왔는데 안 움직여. 그날만 잠깐 반짝 올랐다가 또 떨어져 버리고 이러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종목이나 모멘텀의 문제라기보다는 심리 투심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제약바이오 쪽에 지난번에 JP모건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 마감된 이후로는 정말 제약바이오 쪽으로 지금 투심이 잘 안 돌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러다가 지금 아마케 뭐 3월, 4월에 있고 뭐 이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한 2월 중순 정도 되게 되면은 다시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심리가 다시 돌면서 매기가 돌 수 있을 걸로 봐요. 그 저는 상반기 중에 한 번은 또 제약바이오 쪽이 올라간다 보고 있고 특히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을 때는 실적이랑 관계 없는 종목들. 근데 금리 인상 가령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금리 인상이 상반기 때 종료될 것 같은 이제 그런 예감이 들잖아요. 네네. 그럼 시장에서는 성장주를 찾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럼 성장주의 대표 주자가 2차 전지도 있지만 네. 경기 침체면서 성장주를 찾아야 된다면은 실적과 관련 없는 성장주. 2차 전지는 그래도 실적과 관련이 있잖아요. 예, 근데 실적 관련 없는 성장주의 대표주 그러면은 요즘에는 뭐 로봇이나 뭐 메타버스 이런 쪽도 올라가지만 사실 바이오가 전통적으로 이제 그런 쪽이라 볼 수가 있거든요.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하킹 모멘텀 같은 것도 봄에 있고 하기 때문에 한 번은 시세를 줄 걸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때 HLB는 그때가 되면은 뭐 분명히 올라간 종목 중에 한 종목이라 볼 수가 있겠죠. 제 생각에는 한 3, 4개월 정도는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뭐 한 4만 원 정도까지 3만 한 7, 8천 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예상을 좀 되고 있고 3만 한 500원 이하에서는 뭐 또 한 번 좀 사가지고 한 10%나 15% 정도는 좀 보유가 가능한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 3만 한 8천 원 정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바이오 종목들에 가지고 있는 호재들이 때를 잘못 만나서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여러 가지 시장의 상황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억누르고 있는데 하지만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보유해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HLB도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4만 원 근처까지 가능하다. 3만 7천 원 정도까지 또 체크를 해주셨고 3만 500원까지 내려갔을 경우에 추가 매수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HLB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요 바이오 종목의 포텐이 좀 터지는 그때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인사해 주시는 시청자분들의 닉네임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엄마 사랑 리니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잘 오셨고요. 또 뚠뚠이님도 최근에 며칠 또 안 보였던 것 같은데 잘 오셨습니다. 빼먹지 말고 항상 출석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백 주목나무님께서도 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지금은 님과 또 조이 엄마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자, 지금 채팅창 보니까 AI에 대한 궁금증들도 많이 나눠주시는 것 같고 바이오에 대한 불안감들도 조금은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불안감들, 궁금증들 지금 저희와 함께 나눠주시고 신기수 전문가님께 그 해답 꼭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전화 상담 활짝 열려 있어요. 저희 오늘도 전화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02-325-8200번으로 전화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LG 생활건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윈터 이즈 커밍 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매수가가 84만 원이네요. 비중은 8%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오늘 LG 생활건강은 보합으로 거래를 맞추면서 75만 7천 원에 거래를 마친 상황이고요. 시청자님 84만 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꽤 또 오랫동안 이 종목으로 좀 고생을 하셨습니다. 50만 원도 깨고 내려갔었던 종목이 지금 그래도 최근에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요. 윈터이즈 커밍님께서는 상반기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도 함께 남겨주셨거든요. 어떨까요?
네, 제가 이제 그 화장품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좋은 뷰를 안 가지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단지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상반기 동안에는 중국 모멘텀이 한 번은 더 화장품주들을 뭐 한층 정도는 더 들어올리지 않을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 보면은 이제 중국 쪽에서 우리가 뭐 중국의 입국자들 제한하고 중국도 우리나라 뭐 비자 같은 것들 중단시키고 하면서 상당히 좀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사실. 근데도 화장품주들의 움직임을 보면 크게 빠지질 않고 있어요. 저는 빠지면 좀 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빠지질 않고 있어서 그렇다면은 그 시장에서 그러면 왜 안 팔까? 팔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들고 계시는 분들이 네. 왜 안 팔까 그러냐면 중국에 뭔가가 좀 나올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중국에 지금 코로나가 엄청나게 확산을 했는데 엊그저께인가 중국의 정부 쪽에서 사망자 수라든가 발표를 한번 했었죠. 근데 그걸 발표를 하면서 중국 정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제 확산세가 피크는 찍은 것 같다, 정점은. 근데 실제로 피크를 이제 그 말을 안 믿죠, 사람들은. 그런데 발표를 어쨌든 안 하다가 했다는 부분은 네. 아무래도 중국 정부에서 보기에 피크에 가까웠다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뉴스 나오는 것들 보면 젊은 사람들은 해외여행 가려고 일부러 감염되고 면역 생기려고 빨리 걸리고 빨리 나와버리자. 그게 현명한 방법일 매도 수도. 빨리 맞는 게 낫다. 네. 뭐 이런 이제 그러니까 확산세가 엄청나요, 중국은. 그렇다고 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확산이 되기 때문에 네. 정점도 빨리 찍을 거로 보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제 정점이 일단 찍고 정점에서 이제 그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러면 이제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또다시 작동을 또 하게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중국 지금 뭐 글로벌하게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들 지금은 이제 굉장히 좀 검사를 강하게 하지만 이거 언젠간 검사를 또 약화시킬 거 아니겠어요? 또 중국도 우리나라 비자를 단기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그거 뭐 다시 또 풀겠죠. 안 풀 수는 없을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 기대가 다시 형성이 되면은 중국 관련주들은 한 번 더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요. 그때 뭐 LG 생활건강은 당연히 이제 화장품 관련주로서 또 올라가겠죠. 저는 이제 LG 생활건강 그때까지 이제 한 번은 더 모멘텀을 기다려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때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그 올해 1년 PR이 지금 20배가 조금 넘기 때문에 싼 편이 아니에요, 지금도. 가격이 그렇게 싼 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작년보다 실적이 좀 늘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이 회사가 예전에 보면 PR이 뭐 38배 막 이렇게도 갔거든요. 35배가 넘게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싸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이 회사 자체의 어떤 역사적인 밸류에이션으로 본다면은 분명히 낮은 가격대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올라간다면은 한 90만 원까지는 일단 볼 수 있다 보고 있고요. 본역가 위에서는 팔고 나오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여러 가지 좀 리스크들을 가지고 있지만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중국에 대한 모멘텀의 기대감을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LG 생활건강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들 체크해 드렸습니다. 90만 원까지도 확대해 주셨으니까요.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겠네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LG 생활건강까지 진단을 도와드렸고 LG 생활건강 진단하는 사이에 채팅창에서는 또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눠주셨는데 쫄보님께서는 화장품 살 돈으로 물타기를 하겠다라는 댓글도 남겨주셨어요. 그것도 투자자로서 굉장히 현명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물타기의 타이밍도 잘 맞춰야 된다라는 점 타이밍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래도 이제 설 지나고 나면 우리 마스크를 모두 다 벗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신경 써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화장품에 대한 관심들 또 어떤 거 바르시는지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남겨주고 계시는데 함께 또 좋은 정보 공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LG U+를 한번 살펴볼게요. 유튜브에서 지금은 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안녕하세요. 종목 상담 신청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LG U+ 매수가는 12,000원이네요. 비중을 15% 담으셨습니다. 계속 보유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라면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LG U+ 오늘 소폭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 11,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이 반등의 고점이 12,200원 정도인 것 같은데 요걸 좀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수익 볼 수 있는 타이밍 어떻게 보세요? 지금 LG U+는 지금 4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올 거라는 기대가 많아요. 4분기 때가 유난히 좋을 거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들이 있고요. 통신 쪽은 고만고만할 거고, 지금 뭐 통신 3사가 통신 쪽에서는 지금 성장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LG U+도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건 이제 지금 LG U+가 지금 그 하고 있는 그 IPTV 있죠. 그쪽에서 뭐 그 아이들 관련 방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수익이 좀 잘 나면서 이번 그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2월 달에 발표를 할 것 같고요. LG U+ 같은 경우에는 2월 달 발표가 되는 거를 일단 한번 기다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실적이 잘 나오게 된다면은 일단 한 12,500원 정도까지는 일단 전진을 할 거고, 그리고 13,000원을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뭐 실적 시즌까지 좀 보유를 해보시고 12,500원까지 기다려 보시다가 실적 잘 나오면 거기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바로 팔지 마시고요. 이번 4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은 올해 전체에 대한 뷰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보신 이후에 실적 괜찮다 싶으시면은 그때 다시 한번 좀 상담을 받아보신다든가 리포트를 보시면서 보유를 할지 아니면 그때 이제 매도를 하실지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LG U+이고요. 2월에 실적 발표를 확인한 이후에 12,500원까지는 가능성을 열어두셨고 실적 발표 이후에 그 다음에 이 LG U+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때 다시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때까지는 잘 기다려 보시고요. 본정가 위에서 다시 한번 또 상담에 대한 타이밍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투자의 신에서 또 한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재관님 잘 오셨어요. 김정희님도 반갑습니다. 프라이드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고요. 해햇님께서 안녕하세요 라는 댓글 또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현재 9시 29분 지나가고 있는데 저희 종목 상담 계속해서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모두 다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꿀잠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장, 내 주식이 계속해서 파란불이고 조금 찝찝하면 잠도 푹 못 잘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신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 올해 한 해는 조금 더 정신건강도 챙기면서 내 계좌도 좀 튼튼하게 챙기는 그 전략들을 가져가 볼까요? 지금 요 1월장을 튼튼하게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투자의 신과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상님 오셨네요. 잘 오셨어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오늘 오랜만에 함께 해주신 엄마사랑 리니님의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 궁금합니다 라고 올려주셨고요. 매수 단가가 14,800원, 비중은 20% 담으셨습니다. 이 종목 차트 모습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좀 오랜 시간 동안 1년이 넘게 쭉 내려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워낙에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1년에 걸쳐서 그 급등에 대한 부분을 모두 다 다시 한번 회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와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1,6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 이 종목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예, M+는 이제 2차 전지 관련 장비입니다. 제조하는 이제 장비를 만드는 업체인데 주로 이제 파우치형 쪽으로 많이 하는데 딴 것 다 하고 있어요. 이 회사가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어요. 지금 재작년에 2021년도에 적자를 140억 냈다가 작년도도 일단 3분기 때까지는 99억 적자 폭도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는 계속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올해는 이제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수주 잔고가 상당히 지금 비약적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수주가 지금 3분기 말 수주가 4,200억 정도가 되거든요. 이 회사가 뭐 한 해에 지금 2021년도에 765억이 매출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 3분기 때까지 574억이 매출인데 지금 수주 잔고가 4,200억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그것만 잘 납품이 돼도 그 중에서 뭐 1,000억만 납품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적 상승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올해는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올해부터 이제 아마 올해 내년까지도 괜찮을 것 같은 이제 느낌이 드는 이제 그런 회사인데, 특히 지금 이 회사가 그 SK온이 지금 미국의 합작회사 블루오벌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 회사가 지금 계속 공장을 짓는데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물량이 굉장히 많고, 이 공장이 지금 지어지고 3공장에 대한 물량 수주가 아마 올해 상반기 때 또 있을 거예요. 그럼 수주 잔고가 또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엠플러스는 올해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지금은 2차전지 쪽 뭐 심리 안 좋으면서 이제 또 계속 빠졌는데 바닥은 좀 이제 나온 것 같죠. 근데 4분기 때는 실적이 바로 좋아지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4분기 때 실적은 너무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4분기 실적 시즌에서는 조금 주가가 약간 소강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반등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뭐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20%시기 때문에 물타기나 하지 마시고요. 그냥 들고 계시다가 올라가면은 일단 본전가까지는 올라갈 걸로 봅니다. 14,000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요. 그럼 거기서 그 당시에 다시 엠플러스가 올라올 때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갈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때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길 좀 바라고요. 지금은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엠플러스의 실적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가도 또 이 실적도 좋아질 거라는 점을 함께 짚어드렸고 때문에 이 엠플러스의 반등을 기다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수가 근처죠. 14,000원까지는 일단 시간을 주면서 여유롭게 지켜보시고요. 14,000원에서 다시 한번 엠플러스의 상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유 의견 함께 전해드렸네요. 자, 상담 이어가고 있고요. 여러분들 전화 상담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로 이야기 나누시면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누실 수 있고요. 또 상담 들으시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궁금증까지 저희가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전화 상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02-325-8200번이거든요. 325-8200번.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자, 김 반장님 오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언제까지 현금 보유를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도 남겨주셨는데 갑자기 저도 궁금합니다.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는 지금이 현금 보유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조금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나요? 현금이 좀 있으셔야죠. 개별 종목 장세고 지금은 뭐 어느 종목이 당장 내일 올라갈지에 대해서 자신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느 정도 현금을 좀 가지고 계시다가 시장에 이제 방향성이 좀 드러날 때 그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우리 오프닝에서 오늘장 정리를 하시면서 하반기에는 그래도 시장이 조금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을 우리 시장에서도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는 힌트도 함께 주셨는데요. 지금은 특별한 주도주도 없고 시장이 확실하게 좋아지는 타이밍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헷갈리는 어려운 장일 수 있다는 점 조금은 현금을 더 보유하시고 그 좋은 타이밍을 함께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또 알짜 종목들을 한번 내가 잡아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매수 문의도 얼마든지 좋으니까요. 매수 문의 함께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 만나볼 종목입니다. 녹십자 홀딩스네요. 유튜브에서 고재관님께서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17,800원, 비중은 20%, 흑흑 너무 지지부진하네요 라면서 이 답답함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이 종목 주가 흐름이 너무나도 좀 답답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크게 움직이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반등의 기미도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 답답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주식은 내가 해결하는 그게 아니니까. 그렇긴 하네요. 예, 주식은 항상 우리는 입장이 편승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주가를 움직이면 우리는 거기에 잘 갈 것 같은 종목에 이제 올라탔다가 또 이제 그만 갈 것 같으면 내렸다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녹십자 홀딩스도 아까 뭐 이제 다른 종목 할 때 이제 바이오제약 쪽에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바이오제약 쪽의 심리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예, 근데 단지 이제 하락 추세가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됐죠. 녹십자 홀딩스는 2021년도 1월 달부터 하락을 계속했는데 이제는 바닥은 본 것 같죠. 그러다 이제 옆에 기간 조정으로 갔죠.
근데 하락을 얼마나 했냐면 2021년도부터 근 2년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락을 오랫동안 한 종목이 이렇게 가격 조정이 2년간 있었는데 기간 조정이 몇 달 만에 끝날 것인가, 이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하락을 했으니까 옆으로 횡보하는 것도 오랫동안 될 거라 봐야 됩니다.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쉽게 보시면은 지금 위에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이런 데 다 물려있는 사람들이, 여기 물린 사람, 여기 물린 사람, 여기 물린 사람, 여기 물린 사람, 수많은 물린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 올라오려면 팔려고 지금 대기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2만 원 위쪽으로 가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2만 원 부근 가면은 이번에도 이제 보니까 지난 1월 2일 날 보니까 2만 원 그 고가가 19,450원까지 올라갔더니 바로 매물 그 거래량 터져버리잖아요. 매물 맞아버리는데 이 물린 사람들이 팔고 싶어하는 이 심리가 어느 잦아질 때까지, 그때까지는 계속 올라가면은 맞고 올라가면 맞고 이럴 거예요. 그 기간이 그게 기간 조정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뭐 또 올라가긴 올라갈 거예요. 한 18,500원 정도가 500원 정도면은 뭐 한번 좀 파시는 게 좋아요. 수익권 어느 정도 나면 일단 팔고, 그리고 이렇게 기간 조정이 좀 짧은 종목보다는 바이오 제약 중에서도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좀 되고, 그리고 학회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는 종목들. 녹십자 쪽은 그 전통적으로 학회 모멘텀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런 종목들로 종목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네요. 본전가 네. 위에서는 파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녹십자 홀딩스 지금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면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워낙에 오랫동안 지금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종목이고 그 안에서 매도를 기다리는 물량도 조금 많은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 주가를 조금 더 끌어올려줄 만한 모멘텀이라든지 기대감도 지금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보내주고 조금 더 탄력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기 하자라는 진단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자성님 오셨군요. 보라맨컨님 귀걸이 못 보던 거네요 라고 하셨는데 원래 있던 거긴 한데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좀 눈에 띄어서 하고 오기는 했습니다. 또 이렇게 알아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유잼마님 그리고 권병래님께서도 또 출석 체크 함께 해 주셨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고요. 2부에서도 종목 진단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상담 신청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 02-325-8200번도 계속해서 열어두고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상담입니다. 태백주목나무님 위메이드 올려주셨어요.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매수가가 33,200원, 비중은 5% 가지고 계세요. 단타 치고 있는데 언제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이번 달 30일까지 들고 있으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도 남겨주셨네요. 위메이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수익을 잘 내고 계신 상황이에요. 바닥권에서 좀 잘 접근을 하셨고 오늘 38,05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단타로 짧게 보시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어디까지 목표가 잡으면 좋을까요? 단타로 짧게 보실 거면 단타로 그냥 파셔야죠. 수익권이신데. 그러니까 목표가를 잡고 가시려면은 이제 기간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기간하고 목표가하고 둘 다 맞추기는 힘들어요. 근데 어떤 종목에 대해서 기간은 상관없이 어느 정도까지는 가겠다. 이런 거는 또 전망은 할 수 있고요. 근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바닥은 잡은 것 같습니다. 위믹스권의 최악은 지났기 때문에 바닥은 잡은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금리 인상이 상반기 동안에 어느 정도 좀 종결이 된다.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은 사실 주식 시장보다도 더 급하게 반등이 나올 쪽이 어디냐면은 암호화폐 쪽이죠. 그쪽이 훨씬 더 급하게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쪽의 투기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위메이드 같은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업들은 주가가 또 올라갈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위메이드는 조금 중기적으로 보더라도 뭐 이제는 바닥 잡고 어느 정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은 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될지는 사실 알 수가 없고요. 단지 이제 바닥 잡았다는 거는 이제 위믹스 거는 이제 일단락이 좀 된 것 같고, 이 회사가 지금 미르 가지고 지금 중국 쪽 공략하고 있고, 또 지금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사실 준비를 잘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언제 가더라도 갈 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잡자면은 저는 이 회사는 다시 또 한 5만 5천 원까지는 갈 걸로 보는데 기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단타라고 하셨기 때문에 단타면은 지금 뭐 4만 원 구간에서 바로 아래까지 와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셔야죠. 네, 위메이드 수익권에서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장기적으로는 5만 5천 원까지도 열어드렸는데요. 현재 단타로 또 이 종목을 접근하셨기 때문에 지금 수익 구간에서 매도하자라고 체크를 해드렸거든요. 채팅창에서 와, 위메이드 수익 상담 처음 봐요. 대박이라는 댓글도 올라왔는데 그만큼 좋은 위치에서 잘 잡으셨고 수익도 지금 어느 정도 보고 계시는 구간이기 때문에 수익을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한 가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저는 종목 진단에서 이 종목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퍼스텍입니다. 유튜브에서 상록수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매수가가 3,500원이고 비중은 20% 가지고 계시네요. 수익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는데 오늘도 아주 약간의 수익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3,565원에 거래를 마쳤고 이 종목 최근에 매수하신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림의 시간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딱 매수가 근처에서 오늘의 종가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뚫고 올라가줘야 안정적인 수익을 좀 챙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중도 20%면 가볍게 싫지는 않으셨거든요. 퍼스텍이라는 종목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예, 퍼스텍은 이제 방위산업 종목인데 저는 퍼스텍을 방위산업주들 얘기할 때 퍼스텍을 굳이 뺀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너무 실적이 안 나오는 작년에도 적자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는 실적도 안 나오지만 성장성이 일단 정치되어 있습니다. 뭐 1,200억, 1,300억 다 지금 1,000억대 초반에서 매출이 몇 년째 지금 정체 중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이 회사가 방위산업체이기 때문에 고객을 민간 그 기업을 고객으로 할 수가 없어요.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팔려면은 저기 나라의 허가를 받고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결국에는 국방부밖에 없어요. 그 고객이 한정돼 있다는 부분. 그러네요. 예,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물건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굵직하지 않아요. 굉장히 좀 약간 좀 짜잘해요. 예, 잔잔바리 예. 같은 느낌? 예, 여러 가지 만들어서 네. 예, 단가 낮은 것들 만들어서 납품하고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관여 안 하는 데는 또 없어요. 뭐 수리온이라든가 무슨 뭐 별거에 다 이름 갖다 대면은 방위산업체들 중에서 그런 거에다가 물건을 대고 있어? 이렇게 놀랄 만한 거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거기 들어가는 물건 자체가 그렇게 뭐 엄청난 고가 물건들이 아니고 또 기술적인 어떤 그런 그 난이도가 높은 물건들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보면은 보통 테마주로 많이 움직였고요. 예전에는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 한 번씩 쏘고 그러면 엄청나게 막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미사일 쏴도 그렇게 크게 반응도 안 해요. 또, 한 번씩은 또 드론 관련주로 또 엮입니다, 이 종목이. 근데 드론 관련주로 엮이는데 요즘에 보면 또 드론 관련주로 엮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퍼스텍에 대해서 시장에서 제 느낌상으로는 이제 테마주로서의 관심도 점점 좀 비껴나가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퍼스텍을 왜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테마주로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사셨다면 실적 보고 들어갈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예, 또는 뭐 방위산업주로 들어가셨다면은 그런 퍼스텍은 말리고 싶어요. 예, 방위산업주 요즘에 얼마나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방산주는 제가 4대 방산주 말씀드려요.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또 뭐 LIG 넥스원, 예, 거기다 플러스 하나 한다면 제가 i3 시스템 이렇게 이제 말씀 좀 드리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거 빼고 퍼스텍을 굳이 매수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방산주로서 매수하셨다고 해도 별로 매력이 없고요. 테마주로서의 어떤 매력도 지금 잘 모르겠고 그래서 퍼스텍은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게 뚜렷한 어떤 모멘텀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 모르겠고 또 모멘텀이 부각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하기 때문에 수익권이시네요. 예,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를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실적과 성장성, 이 두 가지가 다 조금은 불안한 종목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따라서 매력이 좀 아쉬운 종목이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 잡아주셨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지금 수익권에 계시니까요. 빠르게 좀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종목 한 가지만 더 빠르게 살펴볼까요? HD 현대입니다. 유튜브에서 프라이드 님이 남겨주셨고 매수가는 57,300원, 비중은 20%네요. 자, 이번에도 수익을 잘 보고 계시는 구간이기는 한데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올까요? 최근에 또 워낙에 가파르게 좀 급등을 하기도 해서요. 이 종목 한번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이 회사는 이제 지주회사죠. 순수 지주회사인데, 이 회사 보면은 그냥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박스권 달리고 있죠. 배당락 이후에 또 빠졌고, 배당 때문에 올랐다 배당락 이후에 빠졌고, 또 빠지니까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회사는 그 정도로 움직이는 회사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올라가면은 또 한 61선 부근에서 또 막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엄청나게 지주회사잖아요, 일단. 지주회사에 그렇게 엄청난 기대를 갖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배당 때나 돼야지 한 번씩 들어가는 종목인데,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일단 올라가면 한 6만 1,500원, 그 정도면은, 매도를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5일선이 오늘 보니까 59,500원이네요. 5일선 깨지면 이제 수익 실현하시고, 위로는 6만 1,500원 올라가면은, 예, 또 이제 수익 실현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쪽으로는 목표가 61,500원 잡아주셨고요. 그리고 빠져나와야 되는 타이밍 59,000원 근처 체크해 드렸네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HD 현대까지 오늘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한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빠르고 이렇게 신속하게 정확한 또 상담 함께 도와드렸고요. 저희 2부에서도 종목 진단 계속해서 진행이 되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그리고 전화 접수 계속해서 열어두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앞으로 시장에 대한 방향성 잡아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의 미니 강의 바로 출발합니다. 예, 오늘 이제 그 미니 강의 제목은 페이즈 2가 온다. 이렇게 이제 좀 잡아봤고요. 지금 마블은 페이즈 3를 지금 준비 중이잖아요. 네. 근데 시장이 이제 페이즈 1에서 2로 변화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페이즈 1은 뭐냐면은 역금리 장세였고요. 예, 그리고 하락 추세였습니다. 지금 S&P 500 잠깐 보여드릴게요. S&P 500이 지금 우리는 지금 바닥 잡았다라고 뭐 그냥 감으로 느끼지만 실제로는 아직까지 하락 추세인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지금 이제 하락 추세가 멈췄다는 확실한 증거는 언제 생기냐면요. 요 위쪽에 지붕 있죠. 위에 있는 요 지붕이 돌파돼야 돼요. 위쪽으로 지붕이 돌파돼야만 하락 추세가 멈췄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번에 나왔던 3,500이라는 여기는 안 깨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려면은 위쪽으로 올라서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위쪽으로 올라서기 바로 직전에 지금 와 있는데 보통 이제 주가의 그 흐름들을 보면은 요런 그 기로점에 있을 때 쉽게 그렇게 자리를 안 내줍니다. 갈 것 같으면서도 또 못 가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이 자리에서 지금 훅 올라가야 되는데 만약에 훅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며칠 동안 좀 못 가는 것 같으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실망을 해요. 요번에는 안 되나 보다. 그럼 던지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밑으로 빠집니다. 그런 자리가 딱 지금 이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선 지금 확신할 수가 없어요. 위로 간다라고만. 만약 빠지게 된다면 또한 3,900선까지는 또 내려올 것 같아요. 21선 아래쪽까지는. 그러면은 FOMC 때까지는 어떤 형태가 될 거냐면은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요 수렴권을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오늘이라도 위쪽으로 쭉 올라가 주면 참 좋겠어요. 위쪽으로 올라갈 때 강하게 올라가 줘야 돼요. 요 4천선을 뚫을 때 거래량도 좀 터지면서 그리고 좀 봉도 좀 그 기다란 봉이 좀 나와주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시장이 뭔가 성격이 이제 변화가 될 것 같은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오히려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거기에 대해 너무 확신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얼마 안 남은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수렴의 이 꼭지점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에 잘하면은 만약 요번에 못 가더라도 FMC 뭐 전후로 해가지고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럼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요, 이제 하락 추세에서 우리가 그 가격 조정 다음에는 뭐가 옵니까? 기간 조정? 예, 이제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바로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네. 예,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참 동안의 기간 조정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래도 하락 추세보다는 낫죠. 기간 그렇죠. 조정이라는 건 이제 일반적으로 박스권이니까 거기서 매매하기가 그나마 괜찮아요. 예, 그래서 그 구간으로 접어드는 게 이제 두 번째 이제 페이지 2가 되겠고, 금리 인상이 이제 그 얘기가 되다가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페이지 3가 이제 파티죠. 예, 네. 3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예, 마블보다는 우리가 좀 페이지 3를 좀 빨리 진입을 해야 될 텐데, 어쨌든 이제 그걸 좀 기다려 보지만, 네. 어쨌든 이제 뭐 시장이 좀 변화되기 바로 직전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거 이번 주 내로 돌파 안 되잖아요. 오늘 좀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 생산자 물가 지수도 좀 나오고 하니까 됐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돌파될 때까지는 계속해가지고 뭐 종목 장세 전개가 될 거고, 만약에 시장이 변화가 되면은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종목들이 잘 갈까? 금리가 이제는 인상이 종결될 거라는 기대감이라면은 금리 인상 때문에 피해봤던 종목들이 이제는 그 뭔가 그 리미트 해제되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거 아니겠어요? 그 결국에는 그 피해주들이 뭐냐면은 물론 전체적으로 시장 다 빠지긴 했지만 제일 피해 많이 본 건 성장주들이죠. 그러니까 성장주의 대표주인 2차전지라든가 또 아까 뭐 말씀드렸던 뭐 바이오라든가 또 이제 뭐 신성장주라고 얘기하는 새로운 기술주들 있죠. 뭐 그쪽도 이제 괜찮을 것 같고, 그러면서 그쪽이 조금 더 아마도 이제 시세를 좀 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 부분이 이 시장이 확실하게 변화된다는 요 신호를 줄 때까지는 조금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시장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당장 오늘이라도 만약에 쭉 올라가 준다. 그러면은 뭔가 시장의 이제 변화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또 이제 적극적으로 대처를 또 해나가야 되겠죠. 저 딱 차트의 모습이 굉장히 희망을 갖게 하네요. 4,000포인트를 넘어줄지 우리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시장은 어쨌든 지금은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그 변화를 함께 대비해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포트도, 여러분들의 계좌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또 다양한 이야기들, 꿀팁들 전해드렸고요. 신기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자의 신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계속 남겨주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조금 이따 만나요.